네, 안녕하세요. 수학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오늘은 수학 원의 방정식 두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아볼 거예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런 거 했잖아. 원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걸 할 건데 차이점은 그냥 이런 하얀 종이에다 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좌표 평면에 올라간다는 게 차이예요. 좌표 평면. 왜냐하면 지금 큰 단원 이름이 직선, 원, 뭐 이런 큰 단원 이름이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 큰 단원 좌표 평면 좌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위로 올린다는 것만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 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 기초까지는 했잖아요. 원은 2차식입니다. 이렇게 2차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직선은 1차예요. 그죠? 얘는 2차고 얘는 1차예요. 이거를 판별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얘를 여기에다 대입을 할 거래요. 근데 이건 일종의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2차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죠. 2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y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정리가 잘 된다면 뭐 x자리에다 넣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y는 돼 있으니까 얘를 이 자리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x에 대한 2차식이 되죠. 소거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소거법의 일종을 사용하여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 판별식을 사용할 거예요. 판별식을 이용하여 실근의 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왜 실근이냐? 2차 방정식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걸 2차 방정식 맨 처음에 배웠던 게 두 x축과 교점의 수가 실근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한 점에서 만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0인 거고 안 만나면 0보다 작은 거가 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판별식 0보다 크면 실근의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실근의 수가 두 개라는 건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인 거고요.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실근이 하나예요. 중근이라는 뜻이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경우로 특별히 접한다라고 해요. 접한다. 그리고 안 만난다라고 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실근이 없고 허근만 두 개 나오는 경우요. 허근이 두 개 나올 땐 판별식이 0보다 항상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면 두 원과 직선을 직접 그리지 않고도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 거리를 어떻게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판별식만 써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 거리랑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조금 키워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너무 똑같으니까. 빨간색. 얘는 검정색으로 할까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검정색이에요. 반지름은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반지름이 더 길다는 거는 얘가 원의 안쪽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고
거리가 더 멀다는 거는 반지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만난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경우로 각각 표시를 했어요. 반지름이 더 클 때, 이 경우죠. 지금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 반지름이 더 클 때는 교점의 수가 2개가 나올 것이고, 반지름과 거리가 같을 때는 교점의 수가 하나가 나올 것이고, 반지름이 더 작은 경우는 교점이 없다라는 걸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위치관계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과 직선이 아니고 원이 2개예요. 원이 2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중심거리를 알아야 해요. 중심거리라는 거는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입니다. 이거랑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두 원 다 필요해요. 그걸 이용해서 할 건데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똑같아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세 가지 말고 더 나올 수가 없죠. 원인데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다. 그거는 원은 아닌 것 같아요. 타원으로 가면 하나는 타원은 사실 2015년 개정에서는 빠지긴 했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원이 세 점에서 만날 수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타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타원의 경우는 세 점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 점에서 만나겠죠. 가로형, 세로형 있을 때. 아니면 네 점에서 만나거나 이 타원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난 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세 점에서 만나는 거는 타원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이 넓적한 정도 또는 길쭉한 정도가 같으면 그건 안 되는 걸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든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한다면 중심거리라고 하죠. 중심거리 D와 두 번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차사의 대소관계를 통해 구분한다 라고 돼요. 이걸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야. 살펴볼게요. 그림으로. 그래서 두 원이 있는데 이렇게 쓱 보면 안 만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도 안 만날 수 있지만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했어요. 이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직선은 세로는 직선이 아니고 중심거리를 표현한 직선입니다. 선분이라고 하죠. 중심거리를 표현한 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접하는 경우는 왜 접하는 경우, 안에서 접하는 경우는 내 접하는 경우예요. 둘 다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원에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보면 D는 여기서 말하는 D는 중심거리예요. 중심거리. 중심거리가 더 커요. 뭐보다?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것보다. 그럼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두 중심 사이가 더 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잠깐만요. 안에서 백이네요. 그럴 줄 알았어. 그대로 복사하다 보니까 네, 이걸 뺀 거예요. 차이. 네, 잠깐 보면 작은 원이 R이고 큰 원이 R'이에요. 잘못 썼다. 큰 원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잘못 썼는데 여기를 잘못 썼네요. 작은 큰 원이 R이고 작은 원이 R'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를 볼게요. 이 경우 큰 원의 반지름이 이거예요. 그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거예요. 굳이 같은 방향으로 한번 써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초록색을 뺀 거, 네.
작은 원, 자, 이게, 죄송합니다. 작은 원이 이게 아니죠? 작은 원이 저게 아니죠? 큰 원의 반지름은 이거잖아요. 그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거예요. 그죠? 여기 주황색에서 초록색을 뺀 거, 그 길이가 중심 거리보다 더 커야 돼요. 중심 거리보다 뺐을 때 값이 중심 거리보다 더 크면 내부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됩니다. 내부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외접하는 경우, 바깥에서 만나는 경우, 바깥에서 만날 때 이거 두 개가 같으면 바깥에서 만나겠죠. 여기가 잘 이해되면 이거를 먼저 보셔도 돼요. 제가 조금 그거를 맞춰볼까요? 수평을. 이렇게 수평을 조금 맞춰볼게요. 그다음에 10도로. 근데 이게 중심이 아닌데? 이게 지금 중심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만들다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아. 아이고. 만들다가 좀 얘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돼야지. 좀 쏠린 것 같다 했어. 안 맞잖아, 이게. 이렇게 쭉 올려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구분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긴 한데, 안에서 내접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 되고요. 이거는 작은 원의 반지름이 돼요. 그죠? 그죠? 일직선으로 놓으니까 조금 보기 편할 거예요. 얘는 약간 끼로져 있어. 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주황색에서 초록색 빼면 파란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요만큼 남은 거 보여요, 여기? 요만큼 남은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저 내부인 경우랑 지금 얘기하다가 또, 아이고. 내부인 경우랑 얘기하다가,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맞네요. 이게 맞네요. 얘도 안 맞나? 맞을 텐데.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쵸. 여기에서 이것만 빼면 되니까. 저거 남은 건 볼 필요가 없었네. 미안합니다. 자, 요만큼이 작은 원의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큰 원의 반지름은 요거예요. 남는 건 상관없죠. 이 길이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빼면 딱 요만큼 남잖아요. 요만큼 남는 게 그게 중심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데, 그러면 이 내부 경우 다시 봅시다. 얘도 좀 조절을 해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얘도 해제를 하고 얘가 좀 쏠린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얘는 안 쏠렸네. 그러면 조금 내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자, 얘도 다시 볼게요. 큰 원의 반지름이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은 이겁니다. 주황색에서 초록색을 빼면 중심 거리만 남는 게 아니고 요만큼이 더 남죠. 그죠? 이만큼은 뭐예요? 중심 거리가 더 작다는 거잖아요. 중심 거리 요만큼을 더해야 이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에 이 알파를 더해야 같다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뺀 값이 이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내부인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판별식 어차피 거기서 썼던 거고 우리 앞에 2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 판별식 계속 썼잖아요. 거의 수학상은 판별식이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앞에 다항식이 조금 있긴 한데
2, 3단원이 다 판별식을 가지고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더 쉽죠? 그냥 비교만 하면 돼요. 얘는 더하기 빼기도 없어. 그냥 비교만 하면 돼요. 어느 게 더 큰지. 물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알아야 되긴 하지만, 그것만 구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게 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만 하면 되는 거고, 이거에서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만 알아내면 더하기 빼기로 크기 비교를 해서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인데, 일단 직선 먼저 볼게요. 그 위치관계 중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 만나는 두 교점을 이은 직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 빨간 선, 얘를 현이라고 그래요. 이 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현은 5라는 원에도 있는 현이고 5'이라는 원에도 있는 현입니다. 공통현이라고 해요. 공통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공통현, 얘도 직선입니다. 물론 얘 자체는 선분이긴 한데 여기서 직선을 구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표현된 두 직선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요 1차 직선을 2차 원에다가 대입을 했잖아요. 얘는 두 개가 차수가 똑같아요. 얘도 2차 방정식인데 바로 빼버릴 거예요. 수거를 할 겁니다. x 2차 항을 수거를 할 거예요. 그죠? 개수는 다 1이기 때문에 수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얘는 1차네요. x, y에 대한 1차 식이 됐네요. x, y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라는 뜻이에요. 직선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바로 빼면 이게 안 없어질 리가 없죠. 같은 개수인데 어떻게 안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식이 바로 일반형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말이고요. 네,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면 이 두 교점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는 또 다른 원을 구할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원이 있을 수 있어요. 파란 원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요런 그림은 아마 교과서나 교재에 갖고 계신 거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개념서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이 끝이랑 이 끝을 지나는 두 점을 지나면 원을 여러 개 그릴 수 있어요. 아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많아요. 점을 결정하는 건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그거는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굳이 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일반형으로 했을 때 A, B, C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세 개예요. 그죠? X, Y 값 3개를 알아야 A, B, C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점 3개를 알아야 원 딱 하나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또 다른 원을 구할 거래요. 그죠? 아까는 그냥 바로 빼버렸어요. 바로 빼면 1차 항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원이 아니라 직선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얘는 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만든다면,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로 만든다면, 89번 스라이드를 참조하라고 제가 써놨어요. 잊어버릴까봐. 얘랑 비슷하네요. 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네. 여기에 n배를 하고 여기에 n배를 해서 적절하게 해주면 이런 형태의 식이 됐었죠. n분의 n. 이 적절한 배수, 이거를 k로 바꾼 겁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여기 n배를 하고 여기 n배를 해서 적절하게 더할 거예요. 적절하게 이렇게 더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한쪽에 개수를 1로 만들 겁니다. mn 두 개 있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어차피는 상수배라서 이렇게 k라는 걸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은 얘도 0이고 여기 써있잖아요. 얘도 0이래요. 그러니까 항등식이지 뭐. 그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뭐예요? 이 경우예요. 이 경우예요. 아까 봤던 두 번의 교점을 지난 또 다른 직선을 구할 때는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통 현의 방정식 아까 했던 그게 나온다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2차 항이 그대로 살아나겠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원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놓고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두 번째는 마무리를 하고요. 네,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은 그 접선의 방정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